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최근에 프랜차이즈 시장에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가 나왔어요. 떡볶이 프랜차이즈로 지금 급상승하는 브랜드 배떡과 그리고 그 브랜드의 원조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는 떡군이네. 두 개의 브랜드가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났어요.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이 문제를 유심히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떡 브랜드와 떡군이네 지금의 어떤 공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가 원조이고 누가 위법적인 부분이 있었고 누가 소송에서 승소하는지 이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배떡과 떡군이네 현재 소송에서 공방을 하고 누군가는 승소를 하고 누군가는 패소를 하겠죠. 하지만 결국은 큰 이익을 보는 승자는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흙탕물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두 브랜드의 대표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고 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마시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고객분들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차라리 로제 떡볶이에 대한 큰 시장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두 대표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터로서 두 대표님의 입장을 저는 인터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 영상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두 대표님께 각자 영상을 좀 촬영을 해서 그 입장을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슈 유튜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식 시장 그리고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인터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요. 우선 저희 구독자분께는 지금 배떡과 떡군인의 레시피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직 배떡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배떡이라는 회사는 어메이징 피플즈 주식회사라고 하는 법인회사에서 운영하는 브랜드이고요. 법인 설립일이 2017년도인데 사업자 등록일이 2019년도 초예요. 그래서 보통은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설립일이 비슷한데 지금처럼 사업자가 좀 나중에 되어 있는 경우는 세컨드 브랜드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이 브랜드를 런칭을 하셨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크고요. 2019년도에 1호점을 오픈하신 것 같은데 가맹점 수가 좀 궁금해서 정보 공개서를 봤더니 정보 공개서가 사실은 조금 늦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2020년도 자료밖에 없고 그래서 배떡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기준으로는 64개 점밖에 없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홈페이지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고요. 배떡의 입장문을 보니까 한 400호점 정도까지 오픈을 하신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는 배떡 입장 표명문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팝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레시피를 도용한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JTBC에서 상대방의, 그러니까 원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제를 제기한 상대방의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다. 세 번째는 대표이사는 한국인이다. 네 번째는 현재 가맹점이 점주님들이 한 400분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400호점 된다는 뜻이겠죠. 이 루머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도용이 된 것이다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방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섣불리 판단을 해서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브랜드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브랜드를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니까. 두 번째로 JTBC에서 지금 상대방의 입장 또는 원고의 입장, 아마도 이 떡군이네 같은데 떡군이네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문제든 간에 양쪽의 입장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만 듣고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만 방영을 하게 되면은 이건 시청률만 올리기 위한 마녀 사냥이 될 가능성이 있죠. 정말 그 브랜드가 마녀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닌 경우 우리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양측의 입장을 듣고 양측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측의 입장에서만 듣고 상대방을 비난을 한다면 그건 정말 시청률만을 위한 방송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옛날처럼 그렇게 이런 방송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녀 사냥 같은 형태의 방송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대표이사는 한국인이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이면 안 된다는 뜻인지 아마도 뭐 중국인이다, 조선족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대표이사가 한국인이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원화가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이거는 문제의 본질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번째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떡이 잘못을 했건 안 했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사나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가맹점주님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현재 불매 운동도 최근에 좀 일어났던 것 같고 비난 댓글들도 좀 쌓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점주님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떡꾸니네 입장입니다. 떡꾸니네는 현재 신우푸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푸드. 법인 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 법인 설립 등기일이 아직 없네요. 개인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2018년도에 사업자 등록증이 등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떡보다 먼저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떡꾸니네가 배떡의 본사였을 수도 있겠네요. 시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배떡이 떡꾸니네 최초 가맹점이었다라는 부분은 서로 간에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이걸 베꼈느냐 안 베꼈느냐, 레시피를 훔쳤느냐 안 훔쳤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방이 오고 가는 거지 서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였다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입장 표명 글이라고 팝업이 딱 나와 있어요.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1번 배떡이 떡꾸니네 소스를 소스 업체에 복제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본인의 소스를 배떡에서 샘플을 보내서 공장에서 카피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떡꾸니네의 주장입니다. 도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내 레시피를 이 브랜드에서 훔쳐갔다라는 걸 난 입증할 수가 있다. 증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업 금지 조항으로 소송을 했는데 1차 패소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2차 소송이 또 들어간 것 같아요. 로제 떡볶이의 원조 브랜드는 아니지만 독자적인 레시피를 만든 것은 맞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배떡과 떡꾸니네의 주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이 브랜드에 대해서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피해자만 양성을 하고 승자는 없는 게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자, 두 번째는 만약에 레시피를 도용했다고 하게 되면은 법적인 책임이 있는가?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해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음식의 레시피, 음식을 만드는 비법이 특허로 보장받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탕 넣고 간장 넣고 끓여가지고 만든 레시피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허가 되거나 어떤 저작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비밀을 유출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은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를 제기한 떡꾸니네가 법적으로 배떡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에 대한 부분은 레시피로는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레시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경업금지 조항에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가맹사업법 안에는 경업금지 조항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계약서 상에 가맹 계약서 상에 분명히 경업금지 조항이 있을 것 같아요. 경업금지가 무슨 뜻이냐면은 경쟁하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본사가 가맹점에 노하우와 레시피를 제공을 하게 되면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제2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본사와 경쟁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내가 레시피를 가르쳐줘도 안 되고 안 가르쳐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어떤 영업 노하우가 있는데 이 가맹점이 나랑 상생하는 관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업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건데 나중에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세컨홈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은 본사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경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물론 이런 경업 금지 조항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경업은 하면 안 된다. 그러니 너는 계약 기간 동안에 다른 떡볶이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과 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맹 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경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가맹점주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맹 해지가 되었는데 내가 딱 앞으로는 떡볶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된다면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를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업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가맹 계약서 상에 경업 금지 조항이 있지만 이걸 금지를 했을 때 내가 새로운 직업,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어떤 제한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된다. 이런 상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누가 이기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비난하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이 시장 자체를 굉장히 크게 한번 바라보자. 로제 떡볶이로 지금 두 개의 브랜드가 굉장히 이슈가 됐고 다른 것들은 다 지금 따라가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시장 자체를 좀 키우는 방향이 두 개의 브랜드의 두 개의 사업에 그리고 두 브랜드의 지금 가맹점주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맞고 틀리고로 싸우다 보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장 자체를 키우는 것에 포커스를 두시는 게 굉장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떡 대표님과 떡구니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두 분들의 입장을 영상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상 장백TV였습니다.